자, 언리얼 엔진 실행을 해볼게요. 바탕화면에 아마 에픽 게임즈 런처라고 바탕화면에는 여기 있네요. 에픽 게임즈 런처라고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아마 라이선스도 우리가 발급받아서 로그인이 되어 있죠? 좌측 하단에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에픽게임즈 런처는 엔진들, 그러니까 에디터를 버전을 막 다 관리할 수 있고, 뭐 학습을 하거나 마켓플레이스에서 뭔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실행하려면 일단 라이브러리 상단에 라이브러리 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4.26.2 버전이 실행이 가능하죠. 실행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해볼게요. 음, 자, 실행이 되면 이렇게 새 프로젝트를 선택하거나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만든 프로젝트가 아직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생성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생성할 때 카테고리가 4개가 있습니다. 게임도 있고요. 영화, 뭐 건축, 자동차 이런 디자인이 있네요. 저희는 게임으로 가겠습니다. 게임 다음. 자, 대략 10개 정도의 템플릿이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거부터 해볼게요. 1인칭 되어 있죠? 1인칭 템플릿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면 됩니다. 프로젝트 세팅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 이 스크립트를 만들 때 뭘로 만드냐? 블루프린트로 만들 건지 C++로 만들 건지 선택하실 수 있고 이제 프로젝트의 렌더링이라던가 조명이라던가 이런 거의 품질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데 대부분 PC 버전에서 쓸 때는 최대 퀄리티를 쓰고요. 모바일 버전으로 쓸 때는 용량을 절약하기 위해서 스케일 가능 3D로 사용을 합니다. 지금은 그냥 최대 퀄리티로 놔둘게요. 레이트레이싱 이것도 이제 품질을 나타내는데요. 이거 지금 비활성화 시켜 기본 값은 비활성화니까 비활성 시켜 놓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해상도라던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데스크톱이냐 모바일이냐 그 다음에 시장용 콘텐츠는 우리 뭐 아직 가장 단순한 머터리얼이나 텍스처 이런 뭐 또는 3D 모델들이 조금 포함이 돼 있는 시장용 콘텐츠가 있고요. 요게 한 300메가 정도 할 거예요. 이걸 이제 포함할 거냐 말 거냐 이건데 이것도 그냥 없음으로 놓고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저장할 위치 우리 기본적으로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문서 폴더고요. 다큐먼트까지가 문서 폴더고 그 다음에 언리얼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안에 하위 이제 그 폴더로 이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폴더 명이 곧 프로젝트 명이 돼요. 여기다가 1인칭 템플릿이라고 한번 적겠습니다. 한글로 적으셔도 됩니다. 1인칭 템플릿. 자, 프로젝트 생성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우리가 윈도우 버전의 프로그램 만들 때는 이렇게 프로젝트 명을 한글로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안드로이드로 빌드할 때는 한글 폴더명이나 한글 프로젝트명은 인식이 안 됩니다. 그때는 오류가 나기 때문에 프로젝트명은 영어로 적겠습니다. 자,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처음 보시는 화면일 텐데요. 프로젝트명은 영어로 적겠습니다. 자,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처음 보시는 화면일 텐데요. 화면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내 맘대로 이렇게 창을 끌어다가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탭을 끌어다가 이런 곳에 막 섞거나 마음대로 우리 뭐 MS 파워포인트 이런 것처럼 쭉 뭐 원하는 곳에 집어 넣으실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 레이아웃이고요. 레이아웃은 나중에 이 상단 메뉴에 창에 보면 레이아웃 이 항목이 있어요. 지금 한 거는 기본 레이아웃인데 나중에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을 선택한 다음에 저장하시면 그걸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화면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거 화면에 대한 내용이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재는 어디 있냐면 5장 에디터 사용법이라고 해서 교재 5장에 있습니다. 언리얼에는 이러한 형태의 에디터가 한 14가지 이상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레벨 에디터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레벨 에디터고요. 그러면 교재에 이제 에디터의 종류에서 첫 번째 레벨 에디터가 나오죠. 여기는 우리 코스페이시스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의 장면을 디자인하는 곳이에요. 뭐 오브젝트도 갖다 놓고 캐릭터도 집어넣고 장애물도 집어넣고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블루프린트나 뭐 머티리얼이나 메쉬나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밑으로 좀 페이지를 내려보면 이제 레벨 에디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화면 레이아웃이라던가 이제 하나하나의 각각의 문서들 뭐 간단히 있는데요. 특히 레벨 에디터에 대한 그 훨씬 자세한 내용은 공식 문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언리얼 엔진 문서에서 레벨 에디터가 나옵니다. 여기 이게 페이지가 거의 100페이지 넘을 거예요. 이 레벨 에디터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저랑은 간단히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한번 살펴볼게요. 상단에 여기 이제 프로젝트 탭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탭바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아직 이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을 프로젝트명은 해줬는데 이 얘는 레벨 에디터니까 레벨의 이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제라고 나옵니다. 레벨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현재 레벨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버튼을 클릭하시고 자, 저장을 할 때 폴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콘텐츠라고 하는 곳이 루트 폴더, 가장 상위 폴더인데 여기다가 만들도록 할게요. 하단에 이름이 있는데 여기에 기본 맵, 기본 맵이라고 한글로 적으셔도 됩니다. 저장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레벨의 이름이 기본 맵이 됐다. 레벨 에디터인데 이 레벨 자체가 그냥 그 장면이에요. 화면, 레벨. 또 여기서는 맵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상단 메뉴가 있습니다. 파일 편집 창 도움말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새 레벨을 열거나 저장하는 것들, 또 프로젝트를 또 새로운 걸 열거나 하는 것들,
이 중에 눈여겨볼 만한 게 바로 프로젝트 패키지예요. 내가 이 프로젝트를 다 만들었다. 그 다음에 뭔가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때 안드로이드로 만들거나, 여기 있는 윈도우로 만들거나, 여기서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패키징이라는 그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패키지 작업은 우리 프로젝트에 따라서 길게는 20분, 30분이 걸려요. 뭐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경우에. 그래서 뭐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볼만한 게 우리 편집에 보면 여기 에디터에 대한 개인 설정이나 프로젝트 세팅이 있습니다. 또 외부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화면도 있고요. 특히 뭐 에디터 설정을 눌러보시면 에디터에서 우리 지금 여기 에디터에 뭐 선택된 거 여기 상단에 선택된 컬러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프는 어떻게 할 건지 출력 로그는 어떻게 볼 건지 이런 것들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게 에디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뭐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편집에 프로젝트 세팅을 보면 이게 전체 프로젝트의 설정 값들인데 여기서 내가 이 기본 값에서 내가 뭔가를 바꿨다. 그러면 이 내용이 프로젝트 폴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상당히 많아요. 크게 보면 우선은 뭐 예. 타깃 하드웨어 한번 살펴볼까요? 프로젝트의 타깃 하드웨어 살펴보면 아까 타깃 하드웨어라고 있죠? 여기 아까 우리가 프로젝트를 모바일로 할 거냐, 데스크탑 할 거냐, 이런 거 지정했었는데, 여기 미지정이네요.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아까 전에 초기에 했던 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바꾸면 에디터를 재시작해야만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엔진에서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 보면 입력의 바인딩 항목에 얘도 기본적으로 키가 이렇게 매핑이 돼 있어요. 그래서 WASD 뭐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점프하는 거 다 기본 세팅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또 추가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내려서 윈도우 여기 플랫폼에 보면 해당 플랫폼으로 우리가 패키징을 할 때 설정 값들이 나옵니다. 이번엔 윈도우만 할 거니까 윈도우 볼게요. 윈도우 선택을 하시면 플랫폼의 윈도우. 그럼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처음에 로딩 화면에 뜨는 스플래시 화면 이거를 어떤 걸 할 거냐? 아이콘은 뭘로 쓸 거냐? 또 뭐 오디오의 플러그인을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게 되죠. 이런 옵션들, 여러 가지 옵션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좋은 점은 모든 어떤 옵션이라도 여기에 이 디테일 검색에다가 뭐 예를 들면 아이콘 이렇게 하면 해당하는 속성들이 다 떠요. 안드로이드에 대한 안드로이드로 빌드할 때 아이콘들, 또 iOS 뷰할 때 아이콘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뭐 소메뉴나 이런 것들이 쭉 뜹니다. 이걸로 검색해서 나중에 세팅 값을 다 바꾸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 플러그인도 있는데요. 플러그인. 여기에 이제 내장된 플러그인도 있고요. 또는 플러그인이 활성화를 시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나중에 구글 AR 코어 같은 것들 이게 이제 AR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되겠는데요.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죠? 나중에는 요거 활성화를 시킬 겁니다. 네. 뭐 이런 것들 체크할 때 외부 플러그인들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플러그인. 자, 그 다음 창이라고 있는데요. 창에 여러 가지, 지금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있죠. 보이는 것도 많이 있고, 요게 이 화면에다 내가 보여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개발자 툴에 예를 들면 출력 로그 같은 것들을 봐서 만약에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다. 그러면 출력 로그는 클릭하면 이렇게 우리가 뭐 프로그램 실행하거나 열 때 로그가 다 찍힙니다. 이런 걸 보고 오류사항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류가 생기면 빨간색으로 떠요. 그거는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로그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뭐 개발자 툴에 음, 이 최적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툴들이 좀 많이 있어요.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도움말 도움말에는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새로운 화면에 들어간다 프로그램 깔고 나서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튜토리얼에 대한 내용이 깜빡여요. 처음에 한 번씩은 튜토리얼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내 지금 화면에서 무엇을 쓸 수 있는지 이렇게 뭐 이렇게 표해죠. 에디터의 중심이다. 3D 뷰포터 하면 쭉 설명이 튜토리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내가 좀 궁금하다 그러면 이렇게 깜빡일 때 하나씩 클릭해 주시면 돼요. 설명이 막 쭉 해주고 있네요. 자, 모두 다 다음을 하면 또 위 안에 내부의 튜토리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만약 내가 마켓플레이스에서 새로운 어떤 어셋들을 다운로드 받았다. 그럼 어셋에도 튜토리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영어로 돼 있겠지만 그런 것들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상단 메뉴 바였습니다. 상단 메뉴. 자, 그 다음 화면 왼쪽에 액터 배치라고 있는데요. 이 액터 배치는 사실 이 레벨 에디터의 모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요거 먼저 살펴볼게요. 모드라고 있어요. 모드. 모드. 이 모드가 에디터의 가장 큰 어떤 분류를 나타내는데요. 지금은 선택 편집 모드예요. 지금은 단축키로 Shift 1 돼 있는데 이 선택 모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액터 배치가 이제 나타났고요. 랜드스케이프 선택해 보겠습니다. 랜드스케이프. 그러면 랜드스케이프는 유니티의 터레인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인데요. 지형을 내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해서 외부 이제 자연 환경을 만들어낼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 폴리지라고 있는데요. 폴리지는 랜드스케이프 안에다가 나무라던가 풀이라던가 또는 뭐 바위라던가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또 에디터 화면이고요. 브러쉬 편집하면은 내가 만든 어떤 도형을 내 맘대로 이렇게 막 바꿀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같이 써보겠습니다. 메시 페인트는 색을 칠할 수 있고요. 페인트 색을. 자,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는 선택만 하겠습니다. 선택 이 모드를 가주면 되고요. 선택 모드를 하면 여기 왼쪽에 액터 배치가 떠요. 이 액터 배치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 화면상에 이제 올릴 수 있는 것 기본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큐브 같은 거 있죠? 큐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화면에 넣으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동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코스에서 한 것처럼 각각 RGB, XY, Z축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내가 배치를 했더니 이 안에서 화면 조작 어떻게 하냐? 이렇게 코스피드 비슷해요. 마우스 왼쪽 버튼 회전, 또 휠로 확대 축소, 이동은 휠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동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언리얼에서는 사실 더 좋은 그런 이동 방식을 제공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키보드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WASD를 누르면
마치 내가 1인칭 캐릭터가 된 것처럼 1인칭 시점으로 운동일 수 있어요. WASD로 이렇게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Q2 키를 이용해서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코스페이시스에서 비행 모드 있죠? 카메라 비행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부분 WASD랑 요걸 가지고 많이 이제 사용을 하세요. 자, 큐브 같은 애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 기본 어떤 3D 모델들을 넣을 수가 있다. 여기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 큐브 같은 애들은 우리가 스태틱 메쉬라고 여기 보면 한글로 꿀팁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큐브에 보면 스태틱 메쉬 액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얘는 형태를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크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있지만 이 안에다가 뭔가 뭐 다른 형태로 변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훨씬 더 가벼워요. 나중에 시스템에 어떤 그러니까 그림자를 만들거나 할 때 시스템에 아주 무리를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액터라는 개념이 나와요. 액터, 캐릭터, 폰. 액터, 캐릭터, 폰. 세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요. 자, 액터는 가장 큰 개념입니다. 우리 이제 월드라고 하는 이 레벨, 이 맵에 배치하거나 또는 스폰은 그 복제하거나 우리 인스턴트 얘를 복제해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액터는 뭐 거의 오브젝트와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폰은 그러한 액터 중에서 우리 사용자가 그 마치 걔한테 이렇게 빙의한다고 하는데 걔가 그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을 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용자 키보드를 가지고 뭔가 조작을 하는데 이때도 그냥 액터들도 키보드를 가지고 조작은 할 수 있지만 훨씬 더 이제 더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폰 중에서도 특히나 이족 보행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 같은 그러한 오브젝트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막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터, 폰, 캐릭터라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이네요. 조명, 포인트 라이트 조명이나 플레이어 스타트 처음에 플레이어가 시작하는 지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큐브가 있고 밑에 트리거라고 있는데 이거는 충돌했는지 충돌을 감지하는 그런 박스가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라이트 모드에서 여러 가지 또 조명들이 있는데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요. 조명도 종류가 많죠. 그다음에 시네마틱이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그냥 완전히 영화 같은 그러니까 게임에 보면 게임 시작하기 전에 게임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 씬이 나오는 것들 여기서 사용을 하고요. 비주얼 이펙트 여기 있는데 요거는 따지면은 저희 유니티에서는 파티클과 비슷하기도 하고 뭐 조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시 꾸며주는 애가 되겠습니다. 지오메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는 애예요. 이 지오메트리로 되어 있는 박스 잠깐만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지오메트리라고 되어 있는 박스를 하나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화면 안에 들어가죠. 컬러가 다르고 자, 얘를 우리 상단 모드에서 브러쉬 편집으로 가겠습니다. 모드에서 브러쉬 편집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점 있죠? 점 같은 거 잡아서 올리면 이렇게 도형이 바뀌어요. 면을 잡고 면을 잡고 이동시키면 이렇게 면 자체가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 이게 지오메트리 메쉬예요. 지오메트리 브러쉬라고도 부르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언제 쓰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뭐 좀 게임과 비슷하게 프로토타입으로 뭔가 뭐 기둥도 만들고 뭔가 신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신전의 모양이 단순하게 이것만으로 못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이제 기본에 있는 이런 원기둥 이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를 좀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얘를 쓰고요. 그 다음 이게 잘 작동한다 그러면 3D 맥스나 마야나 뭐 이런 데 가서 실제 3D 모델을 거하게 만들어서 불러와서 스태틱 메쉬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프로토타입의 게임 월드를 좀 만들 때 지오메트리를 사용하게 돼요. 편집이 쉬운 대신에 많이 쓰면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 뭐 볼륨이라고 해서 이게 뭐 어떻게 뭐 충돌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영역을 나타내는 것들을 또 넣을 수가 있고요. 자, 뭐 요 정도까지만 하고 액터 배치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 저장하는 거 소스 컨트롤 모두 봤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브라우저는 이미 열려 있고 마켓플레이스도 클릭하면 이거 안 열리던데 여기서는 뭐 한번 보시고 여기선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세팅이 있습니다. 세팅에 여러 가지 화면에 투명한 거를 뭐 선택을 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봐야 되게 이제 엔진 퀄리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저희는 엔진 퀄리티가 에픽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우리가 패키징을 하는데 이게 막 1시간 걸려도 얘가 패키징이 안 된다. 너무 느리다. 그럼 퀄리티 내립니다. 퀄리티 쭉 한 중간 정도로 내려가지고 빌드하면 시간이 좀 빨라져요. 근데 그만큼 눈에 딱 보기에도 달라져요. 에픽에서 중간으로 가면 해상도가 낮아지는 게 보여집니다. 뭐 이런 거 볼 수가 있고 오디오 있고 뭐 그냥 차차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블루프린트 돼 있습니다. 블루프린트가 바로 스크립트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한 거 만든 것처럼 막 그림 노드를 만드는 거 있고요. 시네마틱에서 우리 그 캐릭터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만들고요. 자, 빌드가 있는데요. 빌드가 이런 조명들, 라이팅이라든가 쉐이더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빌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빌드 나중에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화면이 뜨죠? 라이팅을 다시 빌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보면 조명이 얘는 이상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조명이 실시간 조명을 넣으면 너무 과부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얘는 큐브는 자동으로 그림자가 있는데 얘는 그림자가 없죠? 이럴 때는 빌드를 해주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빛이라던가 반사광이라던가 또는 뭐 그림자라던가 지금 이제 생겼죠, 이렇게. 음. 그림자 같은 걸 만드는 거 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플레이가 있습니다. 플레이는 누르면 저 플레이 아까처럼 플레이하면 탁 생기는데 플레이하면 딱 생기죠. 근데 지금 저희가 플레이 ESC 키를 누르면 플레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플레이 하자마자 여기 보면 이렇게 아이콘이 있는 게 얘가 플레이어 스타트 포인트예요. 여기로 카메라가 이동하는 거 보실 수 있었어요. 플레이 누르면 된다. 그 다음 실행이 있는데요. 이 실행은 거의 패키지의 전 단계입니다. 패키지 전 단계에서 해당 레벨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실행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행 버튼 누르면
얘는 독립되어 있는 실제 프로그램을 반쯤 만들어가지고 빌드까지 해서 쭉 나가죠. 오른쪽 하단에 하면 빌드 중 뜰 텐데 출력 로그 푸시나 이런 걸 누르면 지금 어느게 뭔가가 빌드되고 있는지 이거 다 액세스 허용 눌러주시면 돼요. 나가서 지금 윈도우로 우리가 실행했기 때문에 빌드가 한 반 정도 완료가 돼, 반 정도 빌드를 하고 나면 실제 윈도우 창이 열린 것처럼 보여질 거예요. 이 실행할 때도 컴파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리가 없는데 뭐가 있나요? 실행이 되고 있나? 아, 벌써 실행이 됐었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창 모드로 여기 들어간 거 보이죠? 이렇게 실제 윈도우로 빌드하면 이렇게 보일 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응? 네. 끄는 게 지금 기능이 없어요. Alt F4로 꺼야 됩니다. Alt F4 단축키 눌러서 끄세요. 자, 됐습니다. 이 창은 이제 로고, 출력 로고는 필요 없으니까 닫거나 대부분 출력 로그를 밑에 컨텐츠 브라우저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많이 쓰는 편이에요. 컨텐츠 브라우저 탭 옆에 출력 로그가 있다. 자, 그 다음 가운데 화면이 뷰 포트라고 합니다. 뭐 디자인 화면 또는 유니티에서는 씬이라고도 불리고요. 또는 화면 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저희가 프로젝트 만들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상단에 있는 여기 툴 같은 경우에 이게 이동 툴, 회전 툴이 있는데 이건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월드 아웃라이너 있는데요. 이게 오브젝트의 목록이에요. 기본 맵에 이러한 이름을 가진 오브젝트들이 있다. 유형은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뭐 이런 거 클릭하면은 여기 씬 화면에서는 사라지게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은 또 계층적으로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 폴더 안에가 여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계층으로. 그래서 부모 오브젝트와 가식 오브젝트로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릴게요. 바로 밑에 디테일이 있습니다. 디테일. 이게 이 해당하는 오브젝트, 우리가 선택한 오브젝트, 저는 이제 큐브를 선택했으면 해당하는 오브젝트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라던가 특성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 디테일에 보면 디테일에 여기 이제 큐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 큐브를 좀 회전을 시키고 싶어요. 그럼 이 큐브가 회전을 하게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만들어서 노드를 이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컴포넌트를 추가해 줘 볼게요. 그럼 여기에 컴포넌트 추가 누르고요. 여기 아마 로테이트 로테이트 ROT라고 입력하시면 로테이팅 무브먼트가 있을 거예요. 이거 이 컴포넌트 그냥 선택을 해주시고 엔터 눌러서 이름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로테이팅 무브먼트에 이제 로테이션 레이트 Z축으로 180 그다음에 이제 회전의 중심 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만 놓고 Z축만 180 돼 있죠? 플레이 누를게요. 잠시만요. 로테이팅 툴
이게 저희가 딴 게 하는 게 아니라, 음, 저희가 이 오브젝트를 화면상에서 이동을 시키려면 스태틱 메시는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스태틱 메시 컴포넌트를 선택하시고 모빌리티 얘가 이동할 수 가능하냐의 여부를 무버블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게임 속에서 이동이 돼요. 무버블로 놓으시고 그리고 플레이를 누르시면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컴포넌트만 자세히 알고 추가를 시켜 놓으면 따로 코딩 없이 이렇게 간단한 어떤 것들은 딱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또는 컴포넌트에 저희 뭐 파티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유니티랑 또 비슷한데 파티클 요거는 이제 그 어떤 시각적 효과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뭐가 있지? 아, 파티클 지금 기본 템플릿이 없네요. 요건 이따가 저희가 어 여기 시작용 콘텐츠에서 불러다가 한번 파티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브젝트 우리 큐브가 어디에 있는지 그건 이제 트랜스폼에 있어요. 트랜스폼에서 얘의 위치나 회전값이나 스케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치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이죠? 드래그해서 바꾸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는 그냥 이렇게 놓고 90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스케일 값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메시나 머티리얼 얘 물리 엔진을 넣을 건지 또 여기 물리 엔진 넣는 거는 피직스라고 있습니다. 피직스에 시뮬레이트 피직스 체크하면 플레이하면 떨어졌죠. 지금 화면이 좀 그런데 그런 식으로 물리 엔진 이렇게 추가하는 겁니다. 툭 하고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런 값들을 세부 어떤 그 속성 값들을 확인하는 곳이 바로 디테일 탭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하단에 컨텐츠 브라우저라고 있습니다. 컨텐츠 브라우저. 이 컨텐츠 브라우저는 실제 이 프로젝트의 그 폴더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 프로젝트 폴더에 잠깐 가보도록 할게요. 어디냐면 문서에 언리얼 프로젝트에 1인칭 템플릿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폴더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히 컨텐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컨텐트 폴더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그 항목하고요. 여기에 있는 항목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퍼스트 퍼슨이라고 폴더가 있고요. 퍼스트 퍼슨 BP, 지오메트리 폴더가 있고요. 콜렉션이나 데벨로퍼는 시스템 폴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아니, 뭐 특정한 걸 뭐 찾고 싶다. 예를 들면 우리 여기서 메시에 뭐 이런 메시들을 하나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하단에 있는 컨텐츠 브라우저에 되어 있는 이 하나하나를 이제 저희가 에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끌어서 똑같이 월드에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새로운 것들을 뭔가 이 사진에 여기다 넣고 싶다. 그래서 내가 다운로드 받은 것 중에, 이런 이미지, 잔디 이미지를 여기다 깔고 싶다. 그럴 때는 얘를 그냥 여기 뷰포트에다 넣어서는 안 들어가요. 무조건 얘를 컨텐츠 브라우저의 특정 폴더에다가 집어넣으신 후에, 이렇게. 그 다음에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딱 들어가죠. 자동으로 머티리얼이 만들어지면서 이미지가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 브라우저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어셋들, 파일들, 폴더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컨텐츠 브라우저에 여기 필터 왼쪽에 패널을 클릭하시면 폴더가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안에 있는 내부를 탐색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폴더들이 되게 많이 있죠? 이 폴더를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자원을 관리하기 쉽게 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쪽으로 옮기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이렇게 폴더로 이동하면 여기로 이동한다. 이동해도 자동으로 램퍼런스가 바뀌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들을 다 이렇게 뭐 바꿀 수 있어요. 폴더 이동하는 거는 좀 자유롭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네요.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네요. 자, 이제 한번 테스트 된 것만 보도록 할게요. 설명 엄청 드렸네요. 자, 어디에 들어가시냐면, 네. 자, 이 파일을 한번 열도록 할게요. 콘텐츠에 First Person BP의 Maps에 First Person Example Map이라고 있는데,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걸 찾으셔도 되고, 이게 First Person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Person 검색하시면 여기 나오네요. 거기서 아이콘이 비슷한 거 찾으시면 됩니다. 얘도 하위 폴더 전체에서 얘를 찾아주는데 이 First Person Example Map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 저장할 거냐? 저장하시면 되고요. 기본 템플릿이에요. 1인칭 시점의 기본 템플릿.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움직여 볼까요? 여기 있는 하얀 거를 이렇게 공으로 탕탕탕탕 할 수 있죠. 점프도 있어요. 스페이스바 점프가 있고요. 또 매핑이 되어 있는 에게 기본 키는 이렇게만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인칭 시점으로 필요한 애들 요거를 맵으로 좀 모아 놓은 거예요. 여기 이게 레벨 에디터기 때문에 요 레벨 이름이 나오죠. First Person Example Map이 바로 이 레벨의 이름입니다. 레벨의 이름이고요. 여기에 어떠한 오브젝트가 있는지는 여기 월드 아웃라이너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떤 게 있는지. 자, 플레이를 하실 때 왼쪽 상단에 Shift F1을 누르면 다시 돌아간다라고 Shift F1을 누르면 마우스 커서가 나타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hift F1키, Shift F1, 펑션 1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다시 살아나요. 살아나서 내가 원하는 값을 지금 플레이하는 도중에 다시 수정하거나 또는 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이 뷰포트라고 하는 게임 화면이죠. 게임 화면을 클릭하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입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시 Shift F를 누르면 입력이 꺼지고요. 여기 있는 에디터를 내 맘대로 바꾸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전에 뭐 잠깐 조금만 수정을 해볼까요? 간단히 여기 있는 얘를 조금 더 복제하고 싶다. Alt키 누르고 이동하면 복제가 됐잖아요. Alt키 누른 상태에서 이동해 볼게요. 슉 복제되죠. Alt키 누르고 슉 이동 누르고 이동. 아까 전에 얘네 뭐 회전 줄 수 있다고 했죠. 이거도 회전 줘볼까요? 아무거나 하나 넣으시고 컴포넌트 추가 여기에 ROT 검색하면 로테이팅 무브먼트 있습니다. 로테이팅 무브먼트 단 얘를 할 때 무버블로 돼 있네요. 이렇게 하고 그냥 플레이 하면 이거네지 얘인가요? 네. 여기 돌아가고 있죠? 여기 뒷면에 있는 애네요. 이렇게 컴포넌트를 넣어서 얘는 무조건 지금 Z축 방향으로 돌아가게 돼 있네요. 마음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큰 애가 있고 작은 애도 있는데요. 큐브가 여기에 이제 피직스에 보면 피직스에 얘도 이제 무게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조금 찾아봐야겠네요. 속성은 이따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뭐 회전시키는 것도 만든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 정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